도대체 놀 줄 모르는 남편 왜? 네,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아내가 상담을 오셔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. 우리 남편요, 애들하고 놀아줄 줄 몰라요. 어쩌다 한번 놀아주면 꼭 막판에는 애들을 울리는 거 있지요? 그래서 애들도 싫어해요. 네, 자, 아내는 아빠랑 놀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, 자, 그 웃음소리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. 반대로 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지 몰라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.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아내가 있는 반면 놀아주지 못한 남편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는 아내들도 적지 않습니다. 자,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과격해지고요.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들만 둘 키우는 집 아내들 아주 무서운 여자가 되지요. 뭐 흔히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된다고 합니다. 거울을 보면 이 눈썹이 V자형으로 아주 또 부리부리한 눈이 되어 있고요. 발톱은 굵게 변해져 있고 목소리는 앙칼져져 있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여전사가 거울 속에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글쎄요,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짜증나고 거울도 보기 싫어진다는 거지요. 그래서 뭐 동창회 가는 것도 발 끊었고요.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사실 이 남편들이 워낙 또 바깥 일에 신경 쓰다 보면 그 아이들 양육이 엄마만이 몫이 될 때, 그러니까 너무 바쁜 남편을 둔 아내들인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도 5기로 몇 년을 버티다가 한계선을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분노를 화산처럼 쏟아내는 흔히 말하는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진 여자가 될 수 있지요. 자, 못 놀아주는 남편은 너무 일찍 어른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. 원래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권인데요. 유교 문화권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요. 점잖해라. 이 점잖다는 말이 젊지 않다에서 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애가 젊어야 되는데 어려야 되는데 젊지 않다. 이 말은 천진성을 상실한 채로 어른으로 살아라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 늙은이로 살아라 이런 뜻이 되지요. 사실은 그 애 늙은이 마음속에는 정말 아이처럼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뿐이지요. 또 사실 남편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싫어하는 그 이유는 사실 그게 엄청난 체력과 인내력을 동반합니다. 물론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 아빠의 역할은 만 9세 이전까지가 최고입니다. 자,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의 아빠들이 한창 사회적으로 바쁠 때고 어떤 가정 경제의 기반을 잡아갈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.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바깥에서 다 쓰고 들어오면 아이 눈에는 항상 아빠는 바쁜 아빠로 각인되어 있고요. 그래서 아이가 아빠, 나빠, 바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요. 자, 그래서 그 아이에게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다음에 놀아줄게 라고 말을 해보지만, 자, 이제 시간 여유가 되어서 그 다음이 실천될 쯤이면 글쎄요, 놀아줄 아이는 아빠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그 힘이 바뀌게 돼 있고, 그때쯤이면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놀아주는 어떤 특별 혜택을 베풀 때가 될 겁니다. 자, 저도 그 아들 녀석 같이 놀아주겠다고 덤볐다가 사실 끝까지 이게 종료되던 때가 많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녀석의 장난기가 발동이 되면 이게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짜증난다는 거지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은근히 막 장난치던 수준에서 이제 레슬링 수준으로 살짝 바뀌고,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폭력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. 그럼 아이는 아빠가 장난 같은데 당하는 고통은 아프니까 표정이 좀 야릇해지다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게 되지요. 자, 그때 아내가 야, 이놈아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 라고 오히려 아이를 혼낼지요. 자, 그때 여보 내가 사실은 좀 심하게 했어 라고 반응을 했으면 좋지만, 근데 사실 그때 나도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아내가 아이 편을 들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니까 고소하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사실은 놀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탁월한 기술입니다. 자, 우리가 그 세렌디피티라는 용어를 쓰지요. 뭐 우연히 부자가 되거나 우연히 어떤 능력을 발견하는 능력, 이런 것들인데요. 자, 이것들이 놀거나 쉴 때 생겨나는 겁니다. 예, 아르키메데스의 부피의 원리, 목욕탕에서 발견하게 되지요.
그냥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더라. 이건 무슨 원리일까 생각을 해서 부피를 발견하게 되고, 또 뉴턴이죠. 뉴턴도 사과나무 아래서 쉬다가 사과가 왜 밑으로 떠질까 생각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게 됩니다. 자, 이런 것들, 즉 놀거나 쉴 때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지요. 자, 화장실을 영어로 레스트룸이라고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 쉬는 공간이지만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. 자, 최근에 이런 추세는 기업들의 펀 경영과도 연결이 됩니다. 재미있는 회사, 행복한 회사, 살맛 나는 회사, 행복한 회사 이런 것들. 그 이유는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놀게 할 때,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재미있게 할 때 그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지요. 자, 그것은 곧 팀의 연합과도 직결되게 돼 있고 생산성과 직결되더라.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거지요. 자, 지금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,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죠. 여기도 직원을 뽑는 기준 중에 한 가지는 잘 노는 직원을 뽑자. 왜냐하면 그 잘 노는 직원에게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다는 겁니다.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높겠지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뛰어나는 것보다 서로가 연합해서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입니다. 자, 그런데 노는데 젬병이 남편, 또 노는 거 어려워하는 아내. 어쩌면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배워야 될 기술일 겁니다. 그래도 펀 매니지먼트라든지 웃음 치료라든지 유머를 가르쳐주는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. 자, 그런 쪽의 강좌들도 많아지고 있죠.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. 내가 노는 법을 배우는 거, 잘 노는 것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될 기술 중에 기술입니다. 그리고 또한 부부 사이에 잘 노는 것은 부부 사이에 펀 더하는, 그래서 적립금을 쌓게 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잘 노시는 부부, 재미있게 사는 부부, 그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